자, 우리가 1학기 때 수학 1을 배웠어요. 수학 1은 어떤 내용들이 있었어? 수학 1. 크게 중단원이 3개가 있는데, 지수, 로그, 그 다음에 지수로 함수, 로그 함수, 이렇게 배웠어요. 이해되죠? 지수 로그는 뭐가 필요해서 지수 로그를 배운 거야? 어떤 때 써? 저 친구는? 우리가 지수 로그를 왜 배웠어? 아니, 그러니까 저게 어디서 쓰이는 거야? 지수 로그는. 아주 큰 수, 아주 작은 수를 알려면 지수 로그를 알아야 돼. 이해됐어? 자, 두 번째 배웠던 게 삼각함수야.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겠지. 삼각함수는 뭐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삼각함수를 배웠다? 뭐 다 함수는 그래프야. 함수는 그래프다 내가 이렇게 설명하지. 그게 아니라 뭐 얘도 그래프고 얘도 그래프고 함수니까. 삼각함수는 뭘 알기 위해서? 어떤 운동? 세상의 운동 중에 가장 많고 전형적인 운동이 어떤 운동이야? 공학도가 될 사람이라면 공장을 어떻게 한다 해? 돌린다. 돌린다는 건 뭐야? 기계가 돌아간다. 돌아간다의 운동은 무슨 운동을 얘기하는 거야? 돌아간다. 원운동. 원운동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삼각함수를 배운 거야. 이해돼? 그래서 모든 공대생들이 공업수학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 첫 번째 표면 삼각함수를 다시 막 얘기하고 있어. 기억나지? 왜 원운동이냐? 원운동하는 점피가 있어. 그래서 얘를 딱 했더니 x축 내려서 이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점피의 x좌표는 뭐다? 이게 우선 단위원, 반지름이 1인 원에서 생각해보자. P의 x좌표는 뭐야? 세타로 나타내봐. x좌표가 코사인 세타고 y좌표가 사인 세타고 OP의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다 하는 얘기였어. 그래서 삼각함수를 배운 거야. 원운동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자, 세 번째로 배운 게 뭐야? 수열이지. 수열은 어떤 게 수열이래?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수를 나열했을 때 수열이라고 했지. 그래서 그 안에서는 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조화 수열, 계차 수열, 분수열, 이름 있는 수열들은 그 정도 배운 것 같고, 그 다음에 막 수열의 합, 시그마도 배웠고. 그래서 그런 수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테마인 그런 일정한 규칙에 관한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 수열을 배운 거야. 자, 이제부터 2학년 2학기 때 배워야 될 게 수학 투야, 수투 이렇게 얘기하지. 수투도 중단원이 3개가 있는데 함수의 극한과 연속 이렇게 되고 두 번째가 미분 또는 미분법, 세 번째가 적분, 적분법 이렇게 배워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등학교 수학을 미적분이라고 얘기해. 고등학교 수학을. 미적분은 미분과 적분을 같이 부를 때 미적분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고등수학의 꽃은 여기에 있어. 미분, 적분. 이해돼? 수투는 다른 말로 하자면 다항함수의 미적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 책 전체가 다항함수. 다항함수는 뭐야?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다항함수의 미적분을 수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선택 과목이 있잖아. 선택 과목 뭐가 있어? 네, 확률과 통계. 그래서 확통이 있고 미적분이 있고 이하가 있어. 확률과 통계고요.
미적분이고요, 기하. 근데 수투가 미적분이라며, 수투가 다음 함수의 미적분. 그럼 미적분은 뭘까? 여기 있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냥 다음 함수에서 함수를 확장하는 거지. 지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친구들의 미적분에 갖다 놨지. 물론 그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조금 더 확장하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넣었어요. 그럼 이제 2학년 2학기 때 우리가 배워야 될 이 수투는 하나가 다 통이야, 통. 수어는 이 단락단락 세 단원 따로 배워도 돼. 순서 안 지켜도 돼. 수열부터 배워도 되고, 삼각함수부터 배워도 되고, 지수로그부터 배워도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단원이 세 개가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애고, 수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이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할 것 처음 보죠? 함수의 극한과 연속. 자, 이 수투 미적분, 미분, 제일 중요한 건 미분 적분이라며 이 수투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을 오늘 우리가 배울 거고 그 개념은 여기에 보이는 극한이라는 개념을 배울 거예요. 극한이 수투의 전체를 관통하는 제일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오늘은 설명을 쭉 들으시는 것, 들으시는 것이 중요하죠. 자, 고등수학을 미적분이라고 그랬잖아. 미적분. 미적분은 미분하고 적분을 한꺼번에 풀는 거지. 자, 그러면 미적분은 왜 공부할까? 아까 얘기했을 때 지수로그는 아주 큰 수, 아주 작은 수를 알려면 지수로그를 공부해야 돼. 원운동을 이해하려면 삼각함수를 공부해야 돼. 미적분은 왜 공부할까? 고등수학,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의 꽃이 미적분이라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미분도 극한값이고 적분도 극한값이야. 그래서 극한인데 중요한 건 극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미분, 적분을 왜 배울까? 뭐에 대한 연구일까? 됐어. 아무거나 어디서 들어봤던 거 막 얘기하지. 뭐 선형대수가 뭐야? 네. 기호 이용해. 됐어. 잘 알지 못하는 건 나중에 잘 단어 좀 찾고, 그러서 뭔가를 실무해. 그냥 한번 들어봐도. 자, 미분. 미분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이 세상에 모든 살아있는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모두는 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변해. 예를 들면 여러분은 머리카락 길고 손톱 길고 키도 크고 뭐 지금은 클 만큼 다 컸겠지만 몸무게도 뭐 다이어트 하면 줄어들고 늘어나고 이해돼? 여러분 기찻길 있지? 뭐 요즘은 KTX라서 뭐 부드럽게 가겠지만 전형적인 기차 원래 어떻게 지나가? 뭐 덜컹덜컹 리듬을 타지. 그 덜컹덜컹 거리는 게 뭐야? 왜 덜컹덜컹 거려? 철길을 보면 그 버팀목이라고 해서 나무를 이렇게 그다음 자갈 쫙 깔고 그 위에 레일을 깐다고. 근데 그 레일을 일정하게 다 끊어놨어. 그 왜 끊어놨어? 철을 왜 끊어놔? 예, 여름에 햇빛 받으면 쇠니까 늘어나. 그럼 어떻게 돼? 철길이 이렇게 쭉 있는데, 얘가 이제 옆으로 보면, 요렇게 돼 있는데, 여름에 열 받으면,
이렇게 돼.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기차가? 활선하지, 사고나. 그럼 어떻게 돼? 다 계산에 의해서 철기를 이렇게 끊어 놓은 거야. 최소한 여름 온도가 한 50도까지 올라가야 얘네 다 붙을 정도로. 그만큼씩. 이해돼? 일정 간격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갈 때 덜컹덜컹 하는 거야. 이해돼? 그런 모든 무생물도 여러 가지 온도, 기압, 여러 가지에 의해서 다 변한다고. 그럼 철길이 여름에는 늘어났다가 겨울철은 줄어들겠네? 맞아요. 줄어들어. 이해돼? 세상 모든 게 변하더라 이런 거지. 그 변화를 살펴보는 게 미분이야. 이해돼? 변화를 살펴보는 거. 자, 그러면 미분을 공부할 때 이 X축이 뭐가 될까? 변화에 인자가 아까도 많다고 했잖아. 온도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기압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바람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모든 게. 그렇지만, 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뭘까? 아까 내가 제일 처음 설명했잖아. 뭐야? 변화의 영향. 그렇지. 시간 T. 이해됐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뭐야? 시간이야.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는 거야. 이해돼? 미분 공부를 왜 한다고? 어떤 살아있는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데 어떻게, 얼만큼,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고 싶어? 미분을 해야 돼. 그래서 미분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세상의 현실은 미분으로 접근하는 거야. 그래서 고등수학의 꽃이 뭐다? 미분, 적분. 미분을 하면서 세상이 그렇게 변화하는데 그 변화를 알고 싶으면 미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 처음 배우는 내용, 오늘 배울 함수의 극한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이게 수2의 단원이야. 자, 처음 중단원이 뭐라고? 함수의 극한과 연속. 그래서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을 배울 거고. 두 번째, 미분. 미분계수와 도함수, 접선의 방정식과 평균값 정리, 함수의 극대극소와 그래프, 도함수의 활용. 이런 내용을 배울 거고요. 마지막 적분에 가서 부정적분, 정적분, 정적분과 함수, 정적분의 활용. 이런 내용들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배울 함수의 극한. 자, 여기 이거 작은 글씨로. 여러분들 단원 지나갈 때 이 작은 글씨 안 보거든요. 안 보고 지나가. 자연현상 중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예측할 수 없는 것도 있다. 당연하겠죠. 또한 어떤 단계에 이르면 상태가 급변하여 예측이 불가능한 현상도 있으며 안정된 상태에 접근하여 예측이 가능한 현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수학적인 개념인 함수의 극한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 세상의 변화를 수학의 함수의 극한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대. 우리는 이 단원에서 함수의 극한의 뜻과 성질을 이해하고 극한값을 공부하는 방법을 공부하겠다 하는 얘기. 이해됐어요? 미분이 뭐라고? 변화.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공부하고 싶다 이거. 세상은 다 변하는 거야. 그럼 세상을 공부하고 싶어? 미분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야. 수학적인 걸로 설명을 하려면. 그래서 미분, 적분, 미적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이래서 자, 오늘 첫 번째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설명을 할게. 극한, 용어 처음 듣죠? 용어 처음 듣죠? 네.
극한. 단어는 들어본 적이 있네. 그냥 수학에서 쓰는 말로 극한. 극한의 한계, 뭐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그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 있잖아. 마지막 막 죽음의 코스 막 하면서 여기 거기만 뚫고 가면 정상까지 간다 막. 극한의 추위야. 뭐 이걸 막 그런 때 극한. 용어에서 나오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야? 그 단어에 대한 느낌. 극한이라는 느낌. 되게 영어 단어는 뭘 쓸까? 리미트. 리미트 단어를 찾으면 뭐라고 설명돼? 리미트. 그래. 그 한계. 그런, 도달할 말 그대로 그래요. 리미트. 극한이라는 의미야. 자,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설명하기 전에 어떤 함수가 수렴한다, 발산한다는 개념을 먼저 얘기하고 수렴할 때 우리는 그 함수의 극한을 정의내려요. 그럼 수렴은 뭘까? 자, 모든 책에서 보면 수렴 설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설명을 그냥 한번 모든 책이 다 설명하니까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무슨 느낌이 드는지. 자,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는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fx 값이 어떤 특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우리는 이 함수 fx가 x는 a에서 수렴한다고 하고 그때 그 L 값을 x는 a일 때 fx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한다. 무슨 말을 하고 있어? 모르겠지? 자, 그래프에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가 x축이에요. y축입니다. 이게 y는 fx예요. y는 fx가 그래프가 너무 어려워? 쉬운 걸로 해? 뭐 지수함수 이런 걸로? 쉬운 건 하나, 어려운 건 하나. 개념. 잘 봐요. 자, 여기가 x값이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가 y는 fx니까 여기 값은 뭐가 돼요? fa. 이해돼? 왜냐하면 y는 fx니까 x값이 a일 테니까 이 값은 fa 값이요. 이해돼? 몰라? 이해됐지? 잘 봐. 수렴. 개념. 자, x가 a는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진대. 그 말은 x가 a보다 작으면서 점점 커지면서 a에 다가와요. 이해돼? 그럼 이거 말고 x가 a보다 커. 근데 점점 작아지면서 a로 다가갈 수도 있어요. 이해돼? 이해돼? 그때 하나하나 살펴봤더니 x가 a보다 작으면서 점점 a에 가까워질 때 y값인 fx 값이 어떤 값? 이 fa도 어떤 상수값이기 때문에 이 값을 l이라고 해보자고. 자, x가 a보다 작으면서 점점 커지면 y값은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y값을 이해하면 fa가 좀 작은 값에서 점점 커지면서 fa까지 오는 거야. 이해되지? 자, x가 a보다 크면서 점점 작아지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말은 이 y값인 fx 값이 점점 fa보다 큰 값에서 점점 작아지면서 fa. 그러니까 l에 작으면서 점점 커지면서 l에 가까워지고 크면서 점점 l에 가까워진다. 이해돼요? 자, 우리는 이럴 때 y는 fx가 x는 a에서 수렴한다고 얘기하고 이 l 값을 fx의 x는 a에서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울 때 자,
x가 a라면 y는 fa야. 이 값을 뭐라고 한다? 이 값을 뭐라고 한다? 함수값. x에 a 넣었더니 y는 fa가 되더라. 어려운 거 아니야. 이것도 여러분 다 아는 거.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배우는데 수렴 그리고 극한값 어떻게 정의 내려? x는 a는 아니래. 그런데 a에 한없이 가까워진대. 그랬더니 y도 fa는 아니래. 근데 fa에 한없이 가까워진대. 아, 그럴 때 수렴이라고 하고 그때 극한. 왜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지? 그냥 a니까 x가 a니까 y는 fa요. 그러니까 극한값도 뭐 a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y도 fa 가까워. 뭐 결국은 값이 x가 a니까 fa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게 왜 이럴까를 생각해봐. 자, 우리 나중에 미분을 공부하는 건 뭐를 보고 싶다는 거야? 변화에 대한 거를 알고 싶은 거지. x축이 뭐가 돼? 시각 t라고 생각해봐.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학원에 올 때 부모님이 태워다 주셨어. 3시 수업이니까 뭐 집에서 한 뭐 10분 정도가 걸려. 뭐 2시 40분에 나왔다고 치자. 그래서 2시 50분에 학원에 도착했어. 미분은 내가 2시 40분에 엄마 차를 타고 학원에 2시 50분에 내리는데 2시 45분 32초에는 어느 지역을 어느 곳을 대략 우리 엄마의 차가 몇 킬로미터 퍼 아워로 속력으로 넘어가고 있는지가 궁금해. 그걸 살펴보려면 수학적으로 어떻게 한다? 내가 예를 들었던 2시 45분 32초 딱 어느 순간인가를 정하고 그때 그 값을 예측해야 돼.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값을 그냥 구할 수가 없지. 현실에서 함수값은 뭘 의미할까? 여러분, 시간을 거스르는 자 관련된 영화 본 거 있어? 뭐 있어? 벤자민, 도라에몽도 나오고요. 벤자민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점점 젊어지는 것도 있고요.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주인공만 빼고 모든 게 다 멈춰. 비가 내리는데 빗방울도 멈춰. 이해돼? 시간이 딱 고정돼. 주인공만 움직일 수 있어. 그럼 주인공만 빼면 현실에서는 이 함수값이 딱 그거야. 시간을 멈춰! 이해돼? 시간을 멈출 수 있니? 흐르는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을 어느 순간 사진 찍듯이 빡! 할 수 있어? 없잖아. 그래서 현실은 함수값을 쓰지 않는다. 현실에서. 다 무슨 값을 써? 극한값을 써. 왜? 2시 45분 32초에 우리 엄마 차가 어디를 갔는지를 유추하려면 2시 45분 30초, 31초, 32초 되는 그것도 살펴보고 2시 45분 33초, 그러니까 34초, 33초, 32초로 역으로도 살펴봐서 그럼 32초 때는 이곳을 얼마의 속도로 엄마 차가 지나가고 있었네. 예측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지? 시간을 팔처럼 딱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이 되기 전에 점점 시간이 흘러서 이 시간이 될 때와 이 시간이 흐른 그 상태에서 점점 역으로 살펴봐서 그때를 살펴보려고 하는 개념이 되는 거야. 자, 말은 어려워.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할까? 그냥 x가 a면 y는 fa예요. 얼마나 심플해. 그런데 그건 함수값. 자,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배우는 극한값. 수렴부터 배우는데 함수 fx의 x의 값이 a와 다른, a와는 다르다. 이거야. a는 아니다 이거야.
x가 a는 아닌데 a에 한없이 가까워진대. 그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말이 중요한 거야.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 y 값인 fx는 fx 값이 일정한 값 l, 이 값을 l이라고, fa 값을 l이라고 놓는 거야. 이 l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우리는 이 함수 fx는 l에 수렴한다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앞으로 약속인데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렇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l이다 이렇게 쓰기로 했다고. 이 말은 곧 뭐야? x가 a는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그때 fx 값, 그때 y 값은 l이다 하는 뜻이야. 자, 그러면 이 l을 뭐라고 부른다고? 이 l을 x가 a로 갈 때 함수 fx의 x는 a에서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부르자. 자,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배우는 말 극한값 또는 같은 말로 극한이야. 자, 그럼 상대적으로 누구와 상대적으로 되는 거야? 함수값과 극한값.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값이 또 FA야. 자, X가 A일 때 FA요. X가 A는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더니 그때 FX가 FA에 한없이 가까워진대요. 극한값도 FA야. 함수값하고 극한값 같네? 왜 같은데 이렇게 어려운 개념을 막 쓰면서 배워야 될까? 우리가 배웠던 함수는 다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배우는 함수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지 않은 함수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무슨 말이야?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함수들은 x가 a일 때 y가 fa 값인데 그걸 함수값이라고 해.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애들의 금방 배웠던 극한의 개념, 수렴의 개념, 극한값. x가 a는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어떤 l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 l값을 우리는 fx의 x는 a에서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한다. 표현은 이렇게 한다. 이해돼요? 왜 극한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냐? 개념이 원래 어려운 거야. 자, 어떤 책을 봐도 똑같이 써있다. 뭐라고요? 함수 fx가 x는 a가 아니면서 x는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값이 일정한 값, 이 l이라고 따로 썼지만 이 l이 fa 값이에요. 이 값이 어떤 특정한 값, l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우리는 이 함수가 l에 수렴한다고 얘기하고 그 수렴하는 값 l 값을 fx가 x는 a에서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함수가 극한이 매번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무슨 말이야? 아까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방향이 몇 가지 방향이 있다?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x가 a보다 작으면서 점점 커지면서 a로 가까워지는 방향이 있고요. 하나는 그러니까 x가 a보다 큰 상태에서 점점 작아지면서 a로. 시각으로 얘기하면 2시 45분 35초는 얘 조금 전에 2시 45분 30초, 31초, 31초에 2, 3, 4, 5, 6, 7, 8 하면 32초에 가까워지는 그렇게 오는 방향이 있는 거고 하나는 뭐야? 이미 지나가 버린 2시 45분 35초, 34초, 33초 역으로 거꾸로 거슬러서 32초를 살펴보는 이 방향이 두 가지 방향이 있다. 이해돼? 저쪽 카메라가 잡혀서 뒤로. 오케이? 땡큐. 자, 그래서 극한에 대한 설명을 가장 천천히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극한의 존재성. 뭐야? 자, 이렇게 x가 a는 아니면서 점점 커지면서 a로 가는 방법. 여러분이 보기에 뭐야? 왼쪽에 있지? 얘를 마이너스, 얘를 플러스 해서 얘를 좌극한, 얘를 우극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극한의 존재성은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극한이 아까 표현이 어떻게 됐죠? 리미티드 x가 a로 갈 때 fx 값이 이게 fa l 값이다 이런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은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a 뒤에 마이너스 하면 이거 무슨 극한이래요? 네, 이게 좌극한. 이 좌극한 값을 가져요. 자, 그리고 리미티드 x가 a로 가는데 a 뒤에 플러스야. 이걸 무슨 극한이라고 한다고? 오른쪽에 있다. 우극한. 극한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있어요. 방향이 x가 어떤 a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건 a보다 작으면서 점점 커지면서 a로 오는 방향인 좌극한과 a보다 큰 값에서 점점 작아지면서 a로 오는 우극한 방향이 있다. 둘 다 극한 값이 있고 이 값이 L로 같으면 우리는 극한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의 존재성 뭐야? 좌극한 존재, 우극한 존재, 두 값이 같으면 극한이 존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극한의 정의 이하예요. x가 a로 갈 때 fx가 a를 수렴하면 x가 a의 우극한일 때와 x가 a의 좌극한일 때 이 fx는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또한 그 역도 성립한다. 즉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l이란 말은 리미트 x가 a 플러스 fx 우극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마이너스 fx 좌극한 이 값이 둘 다 존재하고 l로 값이 같으면 극한값 이렇게 한 번 씁니다. 따라서 어떤 점에서 우극한 또는 좌극한이 존재하지 않거나 우극한과 좌극한이 모두 존재하더라도 그 값이 서로 다르면 그 점에서는 함수 fx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구나. 그러나 우리가 이 기존에 배웠던 함수들은 다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극한에 대한 설명했는데 말이 길고 어렵지. 말이 어려워. 그럼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배우고 나서 책을 살펴봐도 말이 길어.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남아 있어야 돼? 아, 극한값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값은 함수값하고는 다른 값이구나. 이걸 기억해. 함수값은 x가 얼마일 때 y는 얼마. 이게 함수값이야. x가 a일 때 y는 얼마. fa. 이게 함수값이라고. 이해돼?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값을 먼저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 아니, 세상은 극한값이라는데 왜 극한값부터 안 가르쳐주고 함수값부터 가르쳐줘? 극한값은 보면 내용이 좀 어렵지. 이해돼? 아니, 극한값이 함수값하고 같을 수도 있어. 기존에 배운 함수들은 내가 얘기했잖아.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고. 이해돼? 그러나 이제부터 보면 잘 봐요. 예를 들게요. 예를 들게. 이거 여러분이 아는 1차 함수 그래프죠? 여러분이 보는 함수예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자, 요거 조금만 볼게요. 극한을 공부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자, 여기 좀 지울까요? 여기 얘를 좀 지울게요. 자, y는 fx 그래프를 봐보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어?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얘 또 점은 여기 있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
흔히 우리가 보던 fx 그래프가 아니죠. 아니, 이 직선들은 각각으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들인데, 막 끊어져 있어. 이해돼?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볼 y는 fx 그래프가 일반적인 그래프는 다 이런 친구가 일반적인 y는 fx 그래프예요. 이해됐어? 뭐야? 아, 일반적으로는 그래프가 다 끊어져 있구나. 이해돼?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막 그래프들 다 연결돼 있지. 걔들은 뭐야? y는 fx라는 집합이 이렇게 큰 집합이 있을 때 우리가 그동안은 배웠던 y는 다 막 연결되어 있는 그 보통 다항함수인데요. 이 다항함수가 이 안의 집합이란 얘기야. 이해돼? 이렇게 끊어지는 게 기본적으로 더 많은 fx. 연결되는 애가 더 특별한 애. 그럼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런 특별한 애부터 가르쳐줘야 돼. 아니, 초등학교 애한테 극한 설명해서 극한값 먼저 가르쳐주면 걔네가 이해할까? 이해 못한다고. 시간이 즈륵 흐르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그거를 한 번에 이해하기 힘드니까 우선 시간이 멈췄다라고 생각해서 함수값 막 공부하는 거야. 아, x 얼마면 얼마. 아, 얼마면 얼마. 이해? 그러다가 얘의 변화를 얘는 여기서 이렇게 변하는데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은 오늘 배운 거 한 번 설명했다고 알아들으면 여러분은 수학의 천재가 되는 거야. 오늘 배운 거 뭐 배웠지? 함수의 극한. 극한 값이란 건 무슨 값과 다른 값이다? 함수 값과 다른 값이다. 함수 값은 뭐다? x가 a일 때 y가 얼마면 함수값? fa가 되면 그거 그냥 함수값인데 자, 극한 값은 말이 좀 길어. 자, x는 a가 아니야. 그렇지만 a에 한없이 가까워져. 그때 fx, y가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져? fa에 한없이 가까워져. 그러면 우리는 함수 fx가 수렴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때 그 fa 값을 함수 fx가 x는 a에서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한다. 결국은 x는 a고 y는 fa인데 왜 이걸 이렇게 길게 얘기해? 극한값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야? 정확하게 극한값의 개념과 함수값의 개념이 다른 걸 알아야 돼, 접근할 수 있다. 이해돼? 결과적으로 값이 같다 그래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라고. 전혀 값만 같지 개념은 다른 개념이다. 이해돼? 이해돼? 자, 여기 여러분이 오늘 할 일 뭐냐? 자, 아까 수렴, 발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게요. 함수의 극한. 아까 수렴한다고 했죠? 수렴하지 않으면 반대 개념은 발산입니다. 발산. 자, 수렴 발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둘 다. 자, 예를 드는 그래프가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이 그래프에 충실해 봅시다. 자, y는 fx가 x 플러스 2야. 기울기가 1이고 y 절편이 2인. 이해되죠? 자, 여러분이 x 그냥 1을 생각해봐. 1. 그럼 x가 1이면 그때 y 값은 얼마야? x가 1이면 그때 y값 얼마냐고. 3. 이해돼? 이해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fx가 x 플러스 2라면 리미티드 x가 1로 가요. 이때 fx 값은 뭐라고? 3이라고. x가 1보다 작으면서 점점 커지면서 1로도 오고 x가 1보다 크면서 점점 작으면서 1로 가면
y 값은, 2보다 작은, 3보다 작으면서 점점 커지면서 3으로도 가고, 3보다 크면서 점점 작으면서 3으로도 가요. 그럼 우리는 이때 fx가 수렴한다고 하고, 그 3 값을 x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값 뭐라고? x가 1은 아니면서 1에 한없이 가까이 갔더니 그 y는 3에 한없이 가까이 가더라. 그런 값이라고 한다. 함수 값은 뭐야? f1 얼마예요? 했을 때 3이요. 이렇게 쓰면 이건 함수 값. 얘는 뭐? 아니, 어려운 개념 아니야. 어렵지 않잖아. 이해돼?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함수가가 극하감씩 같네? 자, 이제 함수를 바꿔볼게. gx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x-1분의 x제곱 플러스 x-2야. 자, gx, 분자, 인수분해 가능해, 안 해? 뭐와 뭘로 인수분해 돼?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그러면 gx, x-1, x-1로 약분되네? 그럼 결과적으로 gx라는 친구도 x 플러스 2네? 이해돼? 그럼 gx도 기울기가 1이면서 y좌변 2인 직선의 그래프가 되겠네? 그럼 fx와 fx x 플러스 2고 gx x 플러스 2니까 같은 그래프네? 맞아?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fx가 x 플러스 2고 gx가 x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야. 두 함수는 같나요? 같아? 이 친구랑 같아? 같아, 틀려? 같아, 틀려? 지환이 생각 어때? 같아. fx랑 gx랑 같아, 틀려? 아니, 약분하니까 얘도 x 플러스 2가 되니까 fx랑 gx랑 같은 거 아니야? 그래프를 봐봐. 같아, 틀려? 네. 틀리지? 뭐가 틀릴까? 그러면 얘는 그냥 직선이고 얘는 가운데 구멍이 뚫렸어. 그 의미가 뭐야? 구멍이 뚫린 이유가 뭐야? 함수 값이 없어. 구멍은 함수값이 없는 거야. 어디서 함수값이 없어? 그래. 왜 얘는 x가 이럴 때 함수값이 없을까? 수학에서 분모가 0은 정의되지가 않습니다. 이해돼? gx는 x 플러스 2라고 하지만 이렇게 발로 치고 x는 1일 때 성립하지 않는다. 이걸 써야 정확한. 이해돼? 분모 0 수학에서 정의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x 아무런 코멘트가 없으면 x는 1은 아예 정의역 자체에서 1을 빼버린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x가 1이 아니라면 gx도 x 플러스 2와 똑같아요. 이해돼? 그래서 gx 그래프는 x 플러스 2지만 x가 1일 때 이때 3값을 갖지 않게 얘가 구멍이 뻥 뚫린 그래프가 된다 하는 거야. 이해되니? 이 차이. fx와 gx 차이. 그리고 식 자체가 같은 식이 아니잖아. 다르잖아. 이해됐어? 얘는 x는 1에서 정의되지 않는 함수야. 자, 그런데 gx도 극한값을 가져. x는 1에서. 이 함수값은 없는데 뭐야? 리미티드 x는 1로 갈 때 gx 값 얘는 얼마라고? 3이라고. g1은 3.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정의되지 않습니다. 함수값. 그런데 극한값은 3을 가질 수 있어. fx죠. x가 1에 아니면서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fx, y는 3에 한없이 가까워지더라 하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수렴한다. 그래서 저 값을 극한값. 이렇게 얘기한다. 극한. 개념이 내용이 어렵다 싶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럼 극한의 개념을 처음 배웠으니 우리가 아는 함수들을 가져와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극한값. 뭐냐? 한번 보면요. 자, fx가 x-1이야. 기울기가 1이면서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 되는데, 자, x의 값이 2와 다른 값을 가지면서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말은 뭐야? 리미트 x가 2란 얘기겠죠? x가 2는 아니는데,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 fx는 얼마가 될까요? 여기 2 넣으면 0 되겠니? 1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 상으로 봤더니 2에 한없이 가깝더니 그 값은 1이 되더라. 이해됐어요? 뭐 어렵지 않대. 그냥 살펴보면 되겠네. 자, 이거는 뭐냐? y는 c야. 그냥 상수함수지, 상수함수. 자, 계속. 그럼 x가 a에서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럼 리미티드 극한을 생각해 볼까요? x a일 때 이게 fx니까요. 이 값은 뭐가 된다고요? 이런 상수함수일 때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져요. 뭐? c가 된다고 항상. 이거는 a가 아니라 뭐 x가 b로 갈 때 fx c요. 리미티드 x가 뭐 d로 가요? fx? 항상 c겠죠. 얘가 x가 여기가 b라고 하면 결국은 y는 그냥 c. 여기가 만약 d예요. 좌우 c y 값. 이해돼? 어려운 개념 아니야. 상수. 자, 아까 쌤이 설명할 때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건 뭐야? x가 a를 갖는데 뭐야? a보다 작으면서 점점 커지면서 a로 올 때 x가 a보다 크면서 점점 작으면서 a로 오는 두 방향이 있다. 그래서 왼쪽에서 커가면서 오는 게 좌극한, 큰 상태에서 작아지는 게 우극한 이렇게. 그리고 표현은 어떻게 한다고? a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쓴다고. 우극한 적. 여러분 상수 앞에 플러스 a, 마이너스 a 이런 건 알지만 a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쓰는 건 처음이지. 이해돼? 숫자 뒤에. 뭐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리미티드 x가 3에 이거 3의 뒤에 요가 플러스 붙어서 뭐야? 3의 우극한. 뭘 양수 같은 거 뭐야? A 플러스 어. A 플러스 그런 거는 없고 이 의미가 뭐라고? x축이 이렇게 있는데 3의 값이 있어. 이 말은 x가 요렇게 오고 있다는 뜻이야. x가 3보다 크면서 점점 작아지면서 3으로 가는 걸 우극한이라고 한다. 이해돼? 야. 아니 극한 값에 뭐 양수 음수가 왜 중요해? 저 플러스는 양수 음수를 나타내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헷갈리지 말라고. 앞에다 숫자 앞에 써야 그게 양수 음수를 가르는 거지. 숫자 뒤에 쓰는 건 우극한, 자극한 방향을 얘기하는 거. 방향. 이해됐니? 그래서 a 뒤에 플러스가 붙었다는 x 값이 a보다 크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 이 방향. a 마이너스 하면 이건 x 값이 a보다 작으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 예. 자극한, 우극한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여기서도 여러분이 그래프를 처음 보는 친구가 나와요.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이 그래프요. 이 그래프 보세요. 이 그래프를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할게요. 자, 이거는 어떤 그래프입니까? x가 0보다 작은, 자, 이 친구를 fx라고 놓으면
fx라고 놓으면, 자, 얘는 fx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fx는, 결국, 이게 1이고 이게 마이너스 1이야.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이야. 자, x가 양수인 부분에서는 fx는 항상 1이야. x가 0보다 큰 부분. 이해되지? 자, x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항상 마이너스 1이야. 이해되지? 그 다음 또 x가 0일 때는 뭐 내가 정의했어. 0. 내가 점을 그려서 여기다 0일 때는 0을 딱 해놓은 거야. 이해되니? 내가 해놨다고. 책에서는 안 했지만 나는 했다고. 0에 대한 건 또 표현했다고. 이해돼? 자, 그런데 함수를 살펴보니 어떤 함수를 생각할 거냐면 fx를 x분의 절대값 x로 정의 내릴 거야. 자, 얘를 정의 내리고 봤더니 x가 분모에 있어. 그럼 분모에서 0은 정의되지 않잖아. 0은 정의되지 않잖아. 그럼 얘를 정의가 되게 하려면 0을 아예 빼버리는 거야. 정의에서. 그러면 x는 0 값은 안 가질 거란 얘기지. 이해돼? 이해돼? 그러면 이제 fx가 정의될 거야. 잘 봐봐. 그럼 이 fx는 생각을 해봐. x가 양수일 때 절대값 x는 뭐가 돼? 그냥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저 fx는 x분의 x가 돼서 얘가 1. 그래서 1이란 뜻이야. 이해돼? 자, x가 음수면 저 fx가 x분의 마이너스 x가 될 거야. 맞아? 그랬더니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프를 그리면. 아, 그러면 여러분, 함수 fx, x분의 절대값 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다. 그리고 0은 지워버려. 이해됐어? 이해됐어? 어려운 그래프 아니지?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 0의 좌극한과 우극한을 살펴보자. 리미트 x가 0의 마이너스 x분의 절대값 fx야. 이 값하고 리미티드 x가 0의 우극한에 x분의 절대값 x. 자, 이 값을 볼까? 자, 잡아봐. x가 0의 좌극한은 얘야, 얘. x가 0은 아니지만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0보다 작은 값에서 점점 커지면서 0에 가는 거. 자극한. 그러면 절대값 x 어떻게 벗겨져? x는 0은 아니야. 그러니까 성립해, 저 식이. 그런데 절대값을 벗기면서 마이너스 붙일까? 안 붙일까? 잘 생각해. x가 지금 어디 값을 가져? x가 음수를 갖고 있네. 이해돼안돼? 0보다 작다는 건 음수란 얘기 아니야? 고로 얘는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뭐야?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때 얘가 여기 지금 다 여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고. 극한값 공부했잖아, 아까. 상수함수 공부할 때. 이해돼? 그래서 얘 때는 이렇게 내렸더니 이 그래프의 영향을 받고 그 값은 마이너스. 자, 그러면 0의 우극한. 0의 우극한은 여기야, 여기. 이해돼? 위아래로 올려보면 여기랑 만나지. 그래서 이 값은 뭐야? 그냥 바로 벗겨서 x니까 얘는 1이야. 자, 보세요. fx가 x분의 절대값 x. 자, 0의 좌극한 이 fx,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의 fx는 마이너스 1이고 0의 우극한,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의 fx는 1이야. 자, 그러면 이거 둘 값은 같지 않지. 극한값이 0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y는 fx는 x는 0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왜? 좌극한 존재하고 우극한 존재하는데 두 개 값이 달라서 존재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잘 봐요. 그 다음 여러분 그래프 볼 친구가 이 친구예요.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되면서 뭐 y는 x분의 1 그래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자, 이 친구 이거 x제곱분의 1이네요. 참고로 x분의 1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유리함수 배울 때 자, 우리 y는 x분의 1 그래프 얘를 이제 fx라고 해볼까요? 그럼 그래프가 k가 양수니까 1, 3, 4분면에 생긴다. 이쪽에도 생기겠죠. x가 음수값을 가질 때. 이해돼? x분의 1이요. x가 양수로 가니까 이런 그래프고 x가 음수로 가시면 요 그래프. 이해돼? 자, 이제 한번 극한을 물어볼게요. 자, 리미티드 x가 0에 자극하는 fx 이 값 얼마입니까? 그래프를 보면서 얘기해. 무슨 말이야? 0에 자극하는 여기가 1.5고요. 0보다 작으면서 점점 커지면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때 fx 값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 그래프가. 여기로 한없이 계속 작아지고 있지 않아? 맞아? x값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y값은 계속 작아질 거야. 그래서 그 작아지는 값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이해돼? 자, 이 그래프에서 리미트 x가 0에 우극한의 fx야. 자, x가 0보다 크면서 점점 작아지면서 0으로 와요. 그럼 y는 그때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 그래프 끝까지 쫓아가면 어디로 갈까요? 하늘 높이 가겠죠. 이해돼? y축과 만나지 않으면서. 그럼 뭐야? 요렇게 간다는 거야. 요렇게 가는 거지.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나와? 무한대 값이 나와. 이해돼? 어떤 특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지 않고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발산.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수렴의 반대가 뭐라고? 발산. 극한값이 없겠죠, 당연히 발산은. 이게 어떤 특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극한의 자, 이 표현 한번 살펴볼게요. 리미티드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요. 이건 뭐예요? x가 만약에 점점 계속 커진다면 y 값은 어디로 갈까요?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세요. x가 점점 커지면 얘를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그래프? 이 그래프는 뭐야? 0에 한없이 가까워질 거 아니야? x축과 만나진 않지만 x축이 엄청 가까워지겠죠? 이 값은 0입니다. y값을 읽어줘야죠. y값을. 함수값이든 극한값이든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y값을 읽는 거라고. y값을 읽으라고. x가 점점 커지면 이 y는 점점 0에 한없이 가까워질 거라고. 이해돼 안 돼? 이해되지? 그러면 리미티드 x가 마이너스 무한대요. 이거 무슨 뜻이야? x가 그냥 한없이 만약 계속 작아진다 그러면 그때 y 값은 얼마냐고. fx가. 얼마? 얘가 어디로 가겠니? 계속 가면서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지지 않을까?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건 x축은 y가 얼마인 값을 얘기하는 거야. x축은. y가 0을 얘기하는 거지, x축. 이해돼? 그래서 이 값도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극한 어떤 fx가 어떤 특정한 값 a로 갈 때는 좌극한 우극한이 있고 이렇게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극한 값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